예,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한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예, 제가 앞 시간에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해 봅시다. 그런 이제 강의를 했고요. 이거는 어저께 제가 적어 놓았던 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태고사에서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남방문화권, 예, 특히 한국의 서남부 지역의 이 문화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밝히면서 또 주장하는 그런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최고로 뭐냐면 내세우고 싶은 그 학술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책에마다 나는 전라도를 배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우리 한반도의 서남부는 동북아의 물꼬를 트는 백길이기도 하고 또 해양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수수만년 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을과 혼을 뭐냐면은 담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뭐냐면은 땅이다. 예. 남도 뭐냐면은 문화과 예술이 만들어진 것이 그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뭐 뿐만 아니라 전라도는 사유 개념이고 경상도는 공유 개념이다. 예. 전라도는 뭐냐면은 전라도라는 것은 전남을 말하는 겁니다. 전남은 소성불교이고 영남은 대성불교이다. 예. 전남은 해양과 농경문을 바탕으로 하는 사유 개념이 강한 면에 반해서 영남은 북방 유목 문화와 그 다음에 산업화 문화가 응집되어 있는 곳이다. 예, 이런 것이 뭐냐면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화의 성지이고 서남부의 뭐냐면은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고 우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영남 창녕 사람인 제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 지역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주 재밌죠? 예. 자,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포함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전라도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북방 유목민족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는 수수만 년 되었던 아주 우리의 뭐냐면은 원주민의 원래의 우리의 뭐냐면은 뿌리 역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난 2500년 동안에 북방 동호인들이 지배 문화가 한본도는 물론이고 일본, 그 다음에 유구 열도인 오키나와까지 제주도까지 전부 다 뭐냐면은 북방 유목민의 후예들이 동호인들이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 문화와 상관없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그 남방 문화는 수수만 년 된 뭐냐면은 우리의 뭐냐면은 보고다, 문화의 보고다. 이거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뭐냐면 정통 뿌리 역사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를 배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제가 태고사를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은 수수만 년 우리 땅의 중심이 된 지역이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태고사 때부터, 이 태고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다 대륙의 순다 환인 시대를 말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6, 7만 년 전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루시오 뭐냐면 열도를 해양 바닷길이 발달한 해양 조류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던 천혜의 이제 뭐냐면은 이 자연지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나주 목포, 예, 신안 앞바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음식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문화 자체가 아주 높죠. 자, 그리고 여기는 먼저 난류와 따뜻한 바닷물과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섬들이 많아 외부의 침략과 침투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 해류를 타고 일본 발해만 상해와 대만까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인도 서남아시아까지 직항로가 이 바닷길이 이렇게 이제 수수만 년 동안에 뭐냐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가 매우 국제적이고 해양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멋지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방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원래부터 뭐냐면은, 이러한 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좀 받고 공부 좀 해가 왔다고 해가지고 서양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남도의 뭐냐면은 문화와 사상과 생활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민주화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민주주의 역량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보다도 더 오래되었고 영광스럽다. 예, 이것이 조선대륙과 맞나? 예, 조선대륙이라 포함하는 것은 과거에 9,000년, 7, 8,000년 전까지는 서해가 다 육지였기 때문에 서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해수문이 낮아가지고 거기가 아주 뭐냐면은 살기가 좋았던 천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대사에서 뭐냐면 청구지역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뽕나무가 뭐냐면은 수천 킬로 뭐냐면 뻗어져 있는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해경에는 뭐냐면은 바로 천축국이 우리가 지금 한반도 이 땅 전부를 뭐냐면은 천축국 강력에 이제 넣었다고 산해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고사의 쇠발견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순다환인, 천축환인, 방구환인, 제석환인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은주 진이 우리 동이문화권의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이 조선대륙과 만나 영산강과 섬진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뻗어가서 조선대륙의 북방 한계선이 바로 고조선이 말하는 동방문화권이 제사장 계급이 하얼빈, 장춘, 연길, 개원까지 아사다를 만들 수 있는 난생스라 문화권의 강력이기도 하다. 예, 이 말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예, 우리는 뭐냐면은 동방문화권과 서방문화권이 가지고 있죠. 예. 북정, 남만, 서융, 동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유르곤 이준열 선생이 한국사의 책을 보면 동이족만이 뭐냐면 수준이 높았고 나머지들은 좀 떨거지여 가지고 전쟁하기를 좋아했다. 이런 글귀를 제가 찾아냈는데요. 이 글귀를 찾아내기 전에도 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고대사를 이렇게 그 연구하면서 영감적으로 뭐냐면은 서방 군사 계급과 동방 제사장 계급이 다르다. 그 전통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백색인 제사장 계급과 붉은색이 뭐냐면은 군사 계급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점집에 깃발로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열변 장춘 연길까지가 남방 난생설학 문화권의 강력이고요. 이 문화권이 바로 우리가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농경이 가능할 수 있는 한계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 정체성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약 3, 4천 년 동안에 이런 신석기 시대 때 생활을 영속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뭐냐면 문화권이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한민족이 여기서 정착이 되었다. 이런 걸 뭐냐면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 모두가 난생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방 지배자 천순 사성은 지금의 중원이라고 말하는 협서성, 산서성, 시안, 장안, 낙양, 예. 아까 말하는 군사 계급들이 뭐냐면은 분웅할거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고대사에서 뭐냐면은 그 황제 헌원과 뭐냐면 추천왕이 서로 맞붙었던 그 두 분이 사촌간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그 탕록전쟁에서 뭐냐 수십만 명이 뭐냐면은 백리길에 걸쳐서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북방 지배자 천순 사성은 지금의 중은 예. 아까 이거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황하, 상류, 중류에 이제 걸쳐 있는 것이죠. 낙양. 이들 세력의 대표적인 정치 군사 집단이 바로 그 후예가 신라 가야라는 것입니다. 그 후예가 지금 신라 가야가 된 것이고요. 신라 가야가 뭐냐면 여러 국을 병합함으로 해서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뭐냐면 신라 가야의 문화권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가야권이 가지고 있는 군사 지배 문화권과 항상 뭐냐면은 우리 고유한 뭐냐면은 남방 문화권과 충돌이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동서의 갈등의 전 뿌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동서의 갈등이 뭐냐면 일제 식민사관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고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더 뭐냐면은 깊숙이 뭐냐면은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보면은 아까 같이 우리가 남방 문화에서 보면은 신라와 가인은 매우 이질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윤목민의 후손이고 청동기와 철기를 다루는 대장간을 가지고 있어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농경화해서 남방 문화를 혁신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매우 유연한 정치 지도를 발휘할 줄 알았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신라 가야는 서방 뭐냐면은 군사 집단의 후예들인데 우리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마한 땅이죠. 옛날에 마한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유목민의 후예이기 때문에 정보력이 우선했고 그다음 천문지리에 능통하기 때문에 유목에만 만족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농경화되어서 농경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도 두루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냐면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라 가야의 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놨나요?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농경화도 해서 유목에서 벗어나가서 농경화도 해서 남방문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였고 매우 유연한 정치 지도를 발휘할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김수로왕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의 고대말은 부여말이고 부여말은 고구려말이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뭐냐면은 말이 된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 때 청동기 시대를 걸쳐 있는 3, 4천 년 동안,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7천년부터 4천년 사이에 있는 약 3천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책은 뭐냐면은 김인호 교수님이 쓴 역사 문화의 뿌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책이 있는데 그리고 2500년 전에 전라남도 영암에서 강천리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세형과 비평이 같이 출토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서방 군사 계급인 세형 동근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인 동방문야면은 비파형 동금이 같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한반도에서 같이 응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융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뭐냐면은 또 성공리에는 청동기 주거 집단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화는 세형과 비평의 연합 세력이라는 말이 되고, 이들이 일본에 갔으니 그들은 재정 일치적 문화를 갖고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이후 정치와 제사 계급이 분화되었다. 지금의 천황은 바로 그때 그 제사장 계급이라는 것이죠. 예. 이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야외의 농경 집단의 문화를 낳았고요. 예. 이들이 처음으로 북방 유무민 후손이 농경화되어서 농경 집단이 일본에 진출한 사례인데, 원래 일본 땅에 살았던 원주민은 조명인이라가 키가 크고 얼굴이 조명인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키가 작고 털이 많고 눈이 네모진 사람들이 비해서, 우리가 북방에서 뭐냐면은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얼굴 형태가 키가 크고 얼굴이 가름하고 눈이 동그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몽인들은 뭐냐면 문문토기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몽인들은 문문토기를 사용한과 더불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여기에 자리 잡았느냐고 하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약 7만 년 전에 정착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아까 다른 책에서 이렇게 보면 뭐 10만 년도 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공이 구석기인들도 약 30만 년에서 40만 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뭐냐면은 일본 땅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요이 뭐냐면, 아까 농경세력이 일본 전역에 퍼져나가는 곳은 3, 400년 만에 다 퍼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야마토 정권이 들었었다는 것이죠. 이후 가야가 먼저 진출하고 백제가 진출을 지금의 일본인 고대 국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조선 대륙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인데요. 조선 역사는 부여계인 사람이 부여말을 하고 이후 이것이 고려말이 되었는데, 그 강릉은 최대 군사도시는 하얼빈, 장춘, 연길, 개원, 이후에 이제 심양,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전남 영암은 우리 삼국 이전에 독립된 해양 세력과 농경 세력이 정착하기 좋은 가장 좋은 지역이라 볼 수가, 이들의 문화가 삼국 가야 이전에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말이 된다. 이 말은 고구려 말이고요. 그리고 이 문화는 뭐냐면은 바로 수수만 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남방 문화의 뿌리를 찾으려면 여기에 뭐냐면 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제 북방 문화권의 천손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이산을 찾아가야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호남을 뭐냐면 찾아가서 그 망월동에 뭐냐면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포, 나주, 영산강을 끼고 홍어를 먹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 말이 동호 말이고요. 동호는 선비라고 불렸으면 선비는 몽골계고요. 이는 우리가 말하는 북방 문화권을 가진 우리 아버지의
결의했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이 일본어가 되었고 일본말은 우리의 고유인 고구려 말이고요. 고구려 유민의 말 후구 유민의 말과도 같고 조선 대륙은 신라가 열국을 통해하면서 고려에서 조선을 거쳐서 고려를 거쳐 조선을 거쳐 우리말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말은 경상도 중심의 통일 신라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지금도 경상도 말은 지배자 계급의 말이라 매우 명령조가 있죠. 이는 항상 말하지만 북방 군사 계급의 말이고 이 환경이 유구하게 남방 문화를 지켜온 것이 지금의 전라도 차별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고사를 공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라도의 차별은 거의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차별이라기보다도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와의 이 차이, 우리가 차이와 차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제가 한강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이건 북방 유목민족이 이제 뭐냐면 그 고구려계가 뭐냐면은 우리 원래 원주민들에게 이제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한강유역과 지금은 충청도 지역까지 지배했지만 한반도의 서남부는 여전히 독립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강령은 백제 고대국과 관련이 없고요. 이 지역은 여전히 수수만 년 지금의 전라도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뭐냐면 뿌리 역사와 우리의 뭐냐면은 역사의 원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여전히 마흔 부족 국가들이 남아 있었고 마흔은 남방 소성 불교적 무교 사상과 밀접성이 매우 크고 근처 고왕 때에 이르러서 백제가 이제 전라도 남부까지 이제 정복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야 세력들이 뭐냐면은 섬진강을 넘어서 순천, 해남까지 뭐냐면은 이렇게 확장되었던 이렇게 유적들이 발굴되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경상남도와 뭐냐면 전라남도는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매우 밀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우 뭐냐면 서로 문화와 학문이 교류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방문화권의 그 핵심 도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차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차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당연히 뭐냐면은 신라의 정복지임으로 차별이 있었을 것이다. 예, 차별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차이가 있었겠죠. 자, 고려시대는 아예 왕건이 훈요 10조라는 전라도는 반약항해로 경계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되었는데요.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에 하면 일반적으로 반역항해의 차별이 아닌 문화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공부가 부족해서 모든 것들이 집에 이데올로기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 이제 공부가.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으로서 제가 밝혀냈죠. 예. 조선시대에도 공식적으로 동인 중에 남인에 대한 차별이 영주도 있었지만 전라도 차별은 없었다. 예, 우리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있었다면은 영남의 남인들에게 오더 영조 때부터 뭐냐면 차별이 있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록에 기록된 차별성은 문화의 이질성을 말하는 모두가 정치적 차별로 이해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를 문화적 차이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국민 모두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왕조 시를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차별로 자꾸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70이 넘었지만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더 강해지고 있다. 이것이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들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억측입니다. 억측. 이는 동학과 의병전쟁을 통해 일본인들이 바라본 조선 지역의 통치관의 시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호남에 대한 경계, 이것이 어떠서 그래 됐냐면은 이 서남부 지역에 있는 그 정선은 농경 문화와 해양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을 베풀지 않고 목민관이 뭐냐면 부정을 부피리면 뒤엎어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전봉준이라든지 손아중이라든지 김계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바로 민중봉기를 이룬 것이,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뭐냐면은 바꾸고자 했던 그런 민중혁명이지 않습니까? 비록 민비가 청나라를 불러들이는 바람에 일본이 뭐냐면은 자동으로 뭐냐면은 들어와서 청일전쟁이 한국에서 벌어진 그런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 사람들이 호남을 아주 싫어했던 것은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무 호남 신무 국가. 예. 호남이 없으면은 조선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작금의 친일 청산이 없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동서 갈등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남 산업화 세력이 권력의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선말 노련의 287년, 일제 37년, 그 다음에 뭐냐면 산업화 세력의 70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땅에서 내려가기 전까지 일본에서 친일 세력들이 뭐냐면 계속 뭐냐면 권력을 연장해서 그놈들이 뭐냐면은 이 사회를 지금 현재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 갈등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일제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라도가 좌파 정권의 주된 지지세력으로 탈바꿈하고 한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좌파 정권의 주된 지지세력으로 탈바꿈한 것라기보다는 전라도가 뭐냐면은 진보적 뭐냐면 시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계속 뭐냐면 우리가 남북이 뭐냐면은 이게 대치 상태가 있고 남북이 지금 이제 좌우 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좌파 우파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설명이 되고, 이 한국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놈들이 아직까지 뭐냐면은 그 헤게모니와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르텔이 뭐냐면은 종지부가 이제 찍게 되었다. 그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유튜브라는 제4차 정보 컴퓨터의 시대에 뭐냐면은 인공지능사의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400년 동안에 뭐냐면 카르텔에서 지금 이제 포위망에 이제 갇혔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요. 멀지 않아서 그들이 뭐냐면 신분 세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들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호남을 말하는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가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예,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영남 창녕 사람인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이 지역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영남 창녕 사람이고 전남 뭐냐면 담양 사람이고 고흥 사람이고 라는 걸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서로가 뭐냐면 한국의 민주화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